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채널뿐입니다. 뚱커벨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입니다. 덥습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뭐예요? 네, 내부 총질 당대표입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주고받은 휴대폰에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정치권 뉴스를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대행과 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권성동 대행이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열어서 보다가 이 동아일보에 의해서 포착돼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이런 문자를 보냈고 그리고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네. 그 사진 한 장에서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는 눈에 띄는 게 지금 얘기한 엄지척 이모티콘이더라고요. 네. 처음에 그게 엄지척인지 모르고 저는 이제 생선처럼 보여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찾아서 알아냈는데 그게 하체리 이모티콘이에요. 아, 네네. 그게 서 있는 장면이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는 네, 맞습니다. 그런 장면이에요. 네, 이 텔레모에서 쓰는 그 이모티콘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은요 대통령과 권 대표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5글자로 받아보겠습니다. 추첨해서 건강식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 수장님, 네. 그 사진 한 장에 그 마지막 보면은 강기훈과 함 이런 표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강기훈이라는 인물, 이 누구예요? 우선은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사이에 주고받은 이모티콘의 내용 중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 이름은 안 나왔지만 당 대표 이야기가 나왔고 두 번째로는 나온 인물이 바로 강기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기훈이 누굴까? 근데 강기훈 다음에 이름 다음에 문자 내용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좀 가려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히읗 기억이 보였습니다. 히읗 쌍기억이 보였기 때문에 함께 함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글자가 완성되는 거, 글자 입력하기 전에 완성되는 것이 몇 개가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그렇죠. 자동으로 자동 되죠. 완성의 내용을 보면 들어가요 뭐 이런 들어가요가 거 있어서 들어봐요인가 강기훈과 함께 들어가요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강기훈이라는 인물이 자유의 새벽당이죠. 자유의 새벽당 대표를 했었던 인물입니다. 지금은 당대표가 아니고 지금 오늘 시각으로 이 자유새벽당 홈페이지를 접속해보면 접속이 잘 안 된다 그래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강기훈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실의 행정관의 이름이 강기훈인데 동일 인물인지 지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인물이 특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자, 그 텔레 땡땡에서 이모티콘이 또 그 공짜라네요. 공짜 밖에서 그러는데. 텔레그램 저는 옛날에 한번 써봤는데 귀찮아서 이제 안 쓰는데 쓰세요? 요새? 저는 가끔 쓰는데 그 이모티콘 공짜로 줍니까 정말로? 저는 텔레그램 이모티콘을 돈을 주고 사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게 그 누구나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근데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지워진다고 그래요. 기록이 이제 삭제되니까 주고받은 대화가 삭제되니까 좀 이걸 들킬까봐 우려되는 사람들이 주로 텔레그램을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보안을 유지하는데 뭐 최고의 SNS라는 좋게 이야기하면 보안이고요. 근데 뭐 저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쓰고 있는 카톡 지금 뭐 카톡도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써요. 그러면 지우고 싶은 게 하나도 없네요, 배 수장은. 내용이 좀 더 채워 넣어야죠. 알겠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자고요. 예. 근데 어제 이 권성동 권한대행 이 사진을 촬영한 기자가 동아일보 기자입니까? 네, 동아일보에서 다른 보도했습니다. 기사를 보면은 국회 공동 사진 취재단 이렇게 써 있던데요.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그 본회의장에 뭐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사진 기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풀로 다 들어가니까 네, 당번을 그렇구나. 세워서 들어간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실제로 아마 촬영은 공동 취재로. 동아일보 사진 기자가 했다. 네, 동아일보에서 국회 보도가 처음 사진 나왔습니다. 기자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 동아일보 소속이겠죠. 그래서 지금 연합뉴스에서 내용도 그 사진의 하단에 보면 국회 사진 기자단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그 기자들은 뒤에 청중석에 이제 앉아 있을 것이고, 네, 맞습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그 맨 끝에 있으니까 다 보인다며요, 그게. 보이죠. 네, 보이고 줌 렌즈로 하게 되면은. 뭐 이제 그 기자들이 서 있는 곳이 그 양쪽 끝 쪽에 이제 빙 둥그렇게 2층에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근데 1층에서 이제 의원들이 있는데 그 의원들이 맨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좀 가장 멀리 있어도 사실 카메라에 줌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땡기면은 뭐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노출한 거 아니냐 또 이런 합리적인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한테 완전히 노출된 이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그 자리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노출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뭐 이런 좀 의문을 제기를 하고 계시고, 또 이 문자 메시지로 사실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본인이 이제 윤핵관 중에 윤핵관임을 증명했다. 이게 대통령과 이제 상식적으로 연락을 하는 사이임을 증명했다. 나 대통령한테 엄지척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소기의 성과가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좀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전혀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데? 네. 이 파장이 좀 상당할 법한 내용을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원내대표가 그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봤다라는 거를 좀 믿기가 좀 어렵고, 네, 실제로 이 문자 메시지 공개를 한 것, 이 공개가 된 것 때문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내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실익도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일부러 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할 이유가 있었나? 정상 네, 기자 저는 보기엔 실수였다고 실수인 이제 것 같아. 고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실수로는 믿기지가 않는 거죠. 아니 이런 걸 실수해. 그래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선 의원이죠. 네. 사선 의원이고 이전에도 한번 사진이 찍혔던 적이 있어요. 뭘로 찍혔었죠? 예전에 이제 그 2014년이었을 건데요. 그때 그 국회에서 회의를 하던 중에 비키니 입은 여성 사진을 보다가 그런 경험이 있다. 그때 이제 권성동 당시에 의원이 해명했던 건 뭐냐면 다른 자료 찾다가 잘못 그냥 눌렀다. 네. 그 장면이 나왔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왜냐면 왜 고의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아니 그렇지 않고는 이 중대 사안을 아니 이걸 실수를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거는 일부러 노출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엄지척이 들어가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윤핵관 중에서 권 대표 지금 부르죠. 권 대표가 최고야인데 저는 세 가지 상황에서도 이건 실수다. 첫 번째 지지율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미 또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땡땡땡 나왔는데 또 연달아 실수투성이 이건 아닐 거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강기훈이라는 이름이 들어. 그럼 강기훈이라는 사람까지 일부러 노출했다? 에이, 이거는 아카데미상 나무주연상감이죠. 이 정도 연기를 한다는 거.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두 분도 뭐 개인적인 의견 얘기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대통령하고 텔레그램 주고받은 거는 오전이었어요. 그 시간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엄지척 이모티콘도 오전에 나온 거고. 근데 사진 찍힌 그 시간 강기훈과 이거 있잖아요. 그 시간은 오후 4시 넘어였다. 이거는 간단하죠. 왜냐하면은 오전에 받았지만 본인이 그날 대정부 질문도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입력을 하고 있잖아요. 오후에 열어가지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메시지를 봤다라기보다는 뭔가를 새로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판단은 뭐 각자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로 이제 사과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건 뭐 사과 안 하고 그러면 아니 뭔 소리냐? 내가 본 게 뭐가 잘못이냐? 찍을 테면 찍으라 이렇게 답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과하다 대통령에게 그 당에게 부담을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바로 사과했죠. 네.
자, 뭐 좀 파장이 상당합니다.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 어떤 입장이에요? 네, 이준석 대표는 어제는 침묵을 지켰는데요. 오늘은 애둘러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본인 SNS에 글을 썼는데 이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 개고기를 받아와서 판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두구육이다. 네, 양두구육을 설명한 건데요.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이 양두구육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이 섬은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솔직해서 좋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섬은 여의도 그리고 이 섬은 현재 이준석 대표가 머무르고 있는 울릉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복잡합니다. 이거 카메라 들어오면 웃고 카메라 끄면 소리 지른다는 것은 배현진 의원을 겨냥한 거죠. 그래요? 야, 한 정치인들이 쓰는 한 줄 한 줄에 다 평론가들 힘들겠어요. 다 일일이 의미 부여를 해야 머리가 되니까. 터져요. 이게 10시간씩 공부해야 됩니다. 10시간씩 공부하니까. 참. 그렇다고 뭐 출연료 더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게. 오히려 깎일 수 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어떤 반응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공식 반응은 없습니다. 이건 뭐 공식 반응을 할 수도 없는 내용일 테고요. 최영범 홍보수석 비서관이 마이크를 잡았는데 원칙적으로는 입장이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자를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냐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또 사견을 전제로 했어요. 근데 이게 취재하는 기자들 앞에서 사견이라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영범 홍보수석이 당에서 할 일은 당 지도부가 알아서 잘 꾸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최영범 홍보수석을 의미합니다. 대통령과 자주 이렇게 접촉을 하지만 한 번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뜻으로 언급하는 바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그럼 그 문자는 다른 사람이 보낸 건 아닐 거 아닐까요? 알겠어요.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아무 설명 없이 이 문자 메시지 사진만 그 SNS에 걸어놨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과거 윤핵관들을 향해서 이제 조폭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비판적인 메시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오늘 MBC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한 말을 왜 원내대표가 해석해서 해명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비판을 했고요. 또 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도 지금 뭐 한 1,000개 가까운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 권성동 대행인 사퇴를 요구한 당원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한 게시글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 노출돼서 국민이나 여러 언론에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오늘 오전에 최영범 홍보수석이 기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전했다는 거죠. 홍보수석이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네,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예. 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어요. 이 문자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자 이렇게 보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큰 꿈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홍 시장 행보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도 우호적, 이준석 대표에게는 연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준석, 윤석열 두 사람에게 모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윤을 얻겠죠. 네. 차기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네. 자, 이 와중에 정상 기자 네. 친윤 모임이 내달 또 출범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을 주축으로 결성하려던 이 민들레 모임이 있었는데 이 모임의 명칭과 성격을 그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라면서 다음 달 중순경에 출범하겠다 이렇게 그 관련자들이 밝혔습니다. 이 원래는 이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아우르는 뭐 오픈 플랫폼을 지향한다라고 했는데 이 당 공식 루트가 있는데 왜 특정 모임에서 이 당과 대통령실까지 만나느냐 좀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를 피하겠다면서 그냥 공부 모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친윤 색깔이 비교적 옅은 좀 중진 의원을 내세워서 친윤 세력화라는 당 안팎의 비난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개파 논란을 분식시키기 위해서 또 장제원 의원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에요, 관련해서? 민주당은 뭐 친윤 모임도 그렇고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받은 문자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설마가 현실이 됐다. 대통령이 당무위원회 개입을 안 한다고 그랬고 윤리위의 징계와는 별 무관한 것처럼 판단이 됐었는데 대통령이 문자 내용을 보면은 내무반의 총재라는 당대표 바꿔서 잘 됐다. 이건 개입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정치권 어떻게 될까요? 네, 뭐 관련돼서 지금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은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 당내 갈등이 좀 일단락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여기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도 흔들거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책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이 채용 논란에 대한 그 입장도 그렇고 또 강릉 KTX 문제도 좀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조기 전당대회 요구가 분출하는 시기에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윤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의 메시지 논란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의 생각 5글자로 오늘 받아보고 있는데요. 청취자 문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래 카메라, 신상 대표폰. 이분은 아마 권성동 대표가 새로 산 휴대폰을 자랑했다는 주장. 더블폰이더라고요, 그죠? 예. 네, 접는. 네. 플립. 네. 예. 총체적 난국. 가지가지 해. 걱정 많네유. 껄껄 웃음만. 내가 찐 핵관. 코미디 한다. 친구 아이가 너만 보라고. 우연락하나. 망원 렌즈 짱. 카메라 기능을 극찬하는 문자도 보내셨네요.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철회된 전체 경찰 회의입니다. 네, 30날 열리기로 했던 경찰회의가 이제 취소가 됐어요. 네, 경감 경위급 일선 경찰관들이 30일 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토요일 여기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 14만 전체 경찰 회의를 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취소가 됐습니다. 네. 처음 이 전체 경찰회의를 주도했던 이 서울 광진경찰서의 김성종 경감이 오늘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요.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어떠한 사회적 해결 방법이 없어진 현실에서 전체 경찰의 이름에 이 사회적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준다. 그래서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국회가 이런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워낙 어제만 해도 토요일 날 30일 날 최소한 1,000명 정도가 아산에 경찰 인재 개발원 거기 밖에 운동장에서 모이기로 했었는데 네. 이제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한 발 물러섰는데 정부의 입장은 뭐예요? 정부는 기존대로입니다. 기존대로 2일 날 경찰국은 설치된다. 또 두 번째로는 유상령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인물이죠. 유삼령 총경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 등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예. 세 번째로는 총경 이하적인 뭐 경감, 경위, 순경이 있겠죠.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은 수렴하겠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입장, 정부의 입장은 기존대로입니다.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경찰대학교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한 총경들의 집단 행동을 두고 이 특정 세력을 언급하면서 경찰대를 겨냥을 했었는데요. 연일 경찰대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업무 보고를 한 후에 그 브리핑을 열었는데 이번 경찰서장 모임 관련해서 언론에 등장하는 분들이 다 경찰대 출신이다 뭐 이런 말을 했고요. 이 특정 대학 출신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경찰제도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대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경찰대는 이 출발부터 경위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의 불공정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찰대학교가 대가 7학번이거든요.
아마 제가 대학생 되고 나서 2년 뒤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엘리트죠. 역사도 꽤 됐어요 이제. 근데 실제로 경찰대학교 출신들이 반발을 주도하는 건 맞는 거예요? 팩트가? 침서봉대죠. 침서봉대죠. 그러니까 엘리트 집단이니까 고위직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겠죠. 하지만 또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인정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육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육사 책임입니까? 배에 구멍 나면 해사 책임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그 이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 경찰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류삼영 이번에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도 경찰대학교 사기입니다. 그렇죠. 황운하 의원은 일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찰대가 문제를 야기한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경찰대 출신만 반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경찰이 반발하는 거잖아요. 네. 경찰대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침소봉대할 것이 아니라 아니 경찰대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지 이번 사안을 가지고서 경찰 내부의 분열을 조장한다든지 그래 경찰대가 마치 하나의 같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거죠. 밖에서 저 PD들이 배 소장 화났냐고 물어보려는데요. 화난 건 아니죠? 제가 이제 열정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죠. 알겠어요. 정상 기자,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오늘 민주당은 이 한정혜 의원을 경찰장악 저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이 관련 기구도 발족을 시켰는데요. 이 경찰국 신설이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그리고 법률을 위반하고 시행령을 통해서 경찰을 장악하려는 일이다. 그리고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에서 4일로 줄여 강행한 독재 정권과 비슷한 수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주장은 이 현재 정부조직법을 보면은 그 행안부 업무에서 치안 사무가 제외돼 있기 때문에 지금 불법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누구냐면 이제 국민의당 출신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비례대표입니다. 지역구 출신이 아니고 경찰 출신이고. 권은희 의원이 경찰대 출신이에요. 예. 권은희 의원이 경찰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은희 의원으로서는 이번 사태를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상민 장관 경찰의 입장에 서서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윤 대통령과 권 대표의 메시지 논란에 대해 청취자분들의 생각을 5글자로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요. 청취자 문자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5글자로만 받다 보니까 존칭이 빠지는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 준서가 나와. 엄지척. 손으로 가려. 보고 또 보고. 야 민생 챙겨. 찐토사 구팽. 이준석 창당. 관심 돌리기. 5글자 청취자분들의 생각만 들어도 뭔가 이미지가 다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재확산 기록 과학 방역은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만 285명인데요. 지난 4월 20일 이후 98일 만에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요? 98일 만입니다. 거의 100일 100일 만인데요. 만에. 네,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177명까지 올라갔고요. 사망자도 지금 25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3배 그리고 2주 전에 비하면 2.5배 정도 되는데 더블링 현상은 다소 둔화가 됐지만 그래도 이 4주 전과 비교하면 거의 10배에 달하는 증가세가 큰 모습입니다. 근데 배 수장님, 싸이 가수 흠뻑쇼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나왔던데요? 그렇습니다. 잠깐 그 전에 짧게 한 가지만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출신이지 그렇죠. 경찰대 출신은 아니라는 맞아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네, 수정을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싸이 흠뻑쇼가 뭐냐면 물을 막 뿌리는 이 싸이 오빠 강남 스타일 아시죠, 그죠? 예. 이 쇼인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물을 이렇게 뿌리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감염자가 있었다 이런 또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예. 자, 근데 정부가
여전히 자율 방역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네, 오늘도 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가 어렵게 회복해가고 있는 소중한 일상을 지속하려면 방역 정책 역시 지속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이런 어떤 의무를 지우는 게 아니라 이 국민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방역에 동참하는 그런 방식을 계속하겠다라는 얘기여서 지금 그 찬반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취자께서 오늘 방송 듣기 좋네. 두 분 칭찬하는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경찰국 관련해서 경찰대 출신이 문제면 우리나라는 서울대를 폭파해야 한다 이런 문자도 있어요. 청취자 의견이라 소개해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 평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권 대표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관한 생각 두 분도 5글자로 해주기 바랍니다. 자, 정상근 기자부터 해주세요. 3, 2, 1. 내부 총난사.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야, 모욕감을 줬대. 모욕감까지 겁나겠다. 예. 이어서 뚱커벨 해주세요. 네. 3, 2, 1. 내 외부 난사.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럽니까 정말. 한 분은 내부 총질, 내외부 난사. 예? 약간 좀 견해가 다릅니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